코로나19 확진자가 광주에서도 추가로 3명이 더 발생했습니다. 모두 신천지 교인들로 확인됐는데 정확한 동선을 알 수 없어 지역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주춤했던 코로나19가 영남권을 시작으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생각은 어떤지 직접 들어봤습니다.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광주 지역 신자가 10명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미 3명이 확진자로 분류되면서 방역당국은 이들이 다녀간 장소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겨울 대파값이 3년 연속 폭락하면서 농민들의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파는 게 오히려 손해를 볼 정도로 값이 떨어져 밭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 확인돼 지역사회 내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발생한 추가 확진자 3명은 모두 신천지 대구교회 방문자로 알려졌는데요. 순천에도 신천지 교인이 다수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지자체가 긴급 방역에 나섰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신천지 교인 3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주 북구 주민 1명과 서구 주민 1명, 동구 주민 1명입니다. 이들은 해외 여행 이력은 없었지만 대구 지역 신천지 교회를 방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남 지역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가 신천지 교인 명단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순천시는 먼저 지역 내 신천지 교인이 대구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지 파악했습니다. 순천시 확인 결과 순천 지역 신천지 교인 가운데 대구 방문자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없는 걸로 파악됐고요. 신자는 없는 걸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예배 같은 거 다 취소를 했는 것뿐만요. 하지만 전국적으로 신천지 교인 다수가 확진 판정을 받은 만큼 순천시는 순천 신천지 예배당에 방역 소독을 완료했습니다. 교회 측은 당분간 오프라인 예배는 진행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흥보건당국도 비상입니다. 광주 확진자 A모 씨가 고흥을 방문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전 9시쯤 고흥 실버대학을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버대학 관계자를 만나 30여 분가량 미팅을 가진 겁니다. 이후 녹동항 인근 식당과 우주센터 앞 카페, 정치인 선거사무소에 들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흥군 보건소는 A씨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방역 소독을 마무리하고 접촉자 32명을 모두 자가격리시킨 상태입니다. 이제 4분이 내려와가지고 그 실버대학 관계자 3명을 접촉하고 방향 녹동항에 그게 뚝배기 식당이라고 있는데 거기를 간 모양이에요. 접촉자 32명 정도? 잠시 소강 상태를 보였던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문제. 하지만 하루 이틀 사이 특정 종교단체 감염자가 대폭 늘어난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지역 방역에도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확진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시민들의 불안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지역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여론은 지금 박종호 기자입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이후 대구와 경북 지역에서 확진 환자들이 무더기로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지역사회 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만큼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근데 아까 친구랑 얘기했는데 우리 걸리는 거 아니겠지라고 하는 걱정도 들죠. 솔직히 여기 거리 다니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왔다 갔다 했는지도 모르고 접촉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니까 많이 무섭고 그런 건 있죠. 지금 시국에 이런 바이러스가 지금 확산되는 시국, 그렇게 단체 관광객이 와서 여럿이 독집에 들어가고 막 그런 것을 좀 이 정부에서 조금 지금은 국민 여러분 참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더라도 좀 자제해 주시고 관광이나 모든 국내 관광도 될 수 있으면 사람 좀 자제해 주시고 하여튼 그렇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경각심은 같지만 크게 불안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불안감은 좀 있는데 그래도 마스크 끼고 대중들이 모여있는 장소만 좀 피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아직 우리 호남 같은 경우는 크게 그렇게 몸소 두려움을 갖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런 대로 정부에서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모든 점도 있겠지만 잘하는 점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불안하지는 않습니다. 불안해하기보다는 정부를 믿고 개인 위생 수칙을 준수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게 많이 퍼져서 불안하기는 하지만 다들 잘 이겨내리라 생각하고 이제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제 평상시에 하던 대로 이제 계속 하면서 이제 본인들이 이제 많이 주의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잘 이겨 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게 따로 조치를 하거나 뭐더거나 그 나라에서 정부에서 잘 알아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따라갈 뿐이지 믿어요. 예, 정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지자체는 축제를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차단 방역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하루가 다르게 늘어가는 확진자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종호입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16일을 전후로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지역의 신자는 11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신천지 관계자 등과 회의를 한 결과 최근 대구 신천지 교회를 방문한 신자는 모두 11명이고 이 가운데 3명은 확진, 3명은 음성, 나머지 5명은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오후 4시 기준 광주에서 자가격리자는 확진자 3명의 배우자와 가족 등 20여 명입니다. 광주시는 신천지 관계자 등과 대책반을 꾸려 종합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광주시 내 1,122개 어린이집과 290개 유치원을 오는 28일까지 휴원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 3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는 목포와 순천 등의 대규모 신천지 교회가 있어 이들의 대구교회 방문에도 시선이 모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야 하는지, 전화부터 해야 하는 건지 혼란스러운 분들 많으실 텐데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대처법을 김단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코로나19의 주요 증상인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은 독감이나 일반 감기의 증상과 비슷합니다.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일반인들은 코로나19라고 생각하고 병원을 찾아가기 쉽습니다. 하지만 감염이 의심된다고 병원부터 찾는 건 피해야 합니다. 병원을 방문했다 확진 판정을 받게 되면 의료기관이 폐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구 확진자들 가운데 일부는 병원을 먼저 찾았고 결국 주요 병원 응급실 폐쇄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경우 교통사고나 중증 환자 등 응급 환자가 발생하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의료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병원에 내원했을 시에 병원 입구로 바로 진입하지 않고 선별진료실에 가가지고 선별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락하는 게. 그렇다면 의심 증상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먼저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몸 상태를 관찰해야 합니다. 그래도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보건소나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합니다.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 중국어와 베트남어, 영어 등 20개 외국어 통역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7.5도 이상이거나 아니면 기침, 이런 기침 등의 그런 감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병원으로 내원하시지 말고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나 아니면은 지역 보건소로 연락하셔가지고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후 질병관리본부의 안내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검사가 끝나면 자가격리 상태에서 대기해야 합니다. 결과 발표까지는 6시간에서 최대 이틀이 소요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국가지정 입원 치료병상 등에서 치료를 받게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담희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코로나19 감염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는 말 그대로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욱이 전국 각지에서 신천지 대구교회를 진원으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하면서 비상이 걸렸는데요. 이 상황 전문가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홍승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1일 오후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 수는 150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경북 청도에서는 폐렴으로 숨진 60대 환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대구에서 시작된 유행 상황이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확진자가 여러 시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이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지금 확진자는 빙산의 일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이 무섭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떨까요?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제는 말 그대로 지역사회 폐렴이나 신종플루랑 같은 단계라고 봐야죠. 옛날에 2009년 신종플루 단계처럼 이제는 정말 치료 약제를 빨리 들어와서 치료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경증 환자한테 빨리 치료를 해줘야 되고 중증 환자로 되면 이제 입원 치료를 하는 완전 분리해서 치료 개념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전국적인 확산까지 우려되는 상황.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구 거를 일단 잘 컨트롤해야 되겠죠. 대구 거를 잘 컨트롤하고 대구에서 워낙 많은 환자들이 발생하고 노출자들도 많으니까는 많은 역량들이 거기에 지금 쏟아붓고 있는 상황인데 각 지역에서는 사실 준비가 좀 미미할 수 있거든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코로나19. 무엇보다 개인 위생 등 기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스로 판단하건대 기침을 하거나 아니면 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이런 이런 분들은 가지 않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교회나 일단 모이는 곳에 무작정 두려워해서 뭐 안 간다거나 아니면 활동을 전혀 안 한다던가 현재는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일상생활을 유지는 하되 일상 개인위생들 있잖아요. 마스크 쓰시고 손 자주 씻고 이런 것들에 주의하는 게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열이나 호흡곤란 등 증상이 있을 시 국번 없이 1339 또는 지역 보건소로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군 장병들의 휴가와 외출, 외박이 22일부터 전면 통제됩니다. 국방부는 21일 각 군의 건의를 받아들여 22일부터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 외박을 전면 통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전역 전 휴가나 경조사에 의한 청원 휴가는 정상 시행하고 전역 전 휴가를 앞둔 장병들은 부대에 복귀하지 않고 전역할 수 있도록 휴가 일정을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장병 휴가 외출 외박이 전면 통제되면서 이들의 활동에 큰 영향을 받았던 접경 지역은 상경기 침체가 우려됩니다. 영암군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다중이용 시설에 대한 방역을 강화합니다. 영암군은 지역 전통시장 5곳을 대상으로 공중화장실과 시장 통로에 주 1회 방역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 버스터미널 5곳을 대상으로 매일 1회 이상 소독 진행하고 대중교통 차량 운행 시 내부 청소와 소독을 버스 운수업체와 협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터미널 매표소와 대합실, 출입문 등 다중접촉시설물에 대한 소독을 진행하고 택시에는 차량 내부 살균제와 마스크 등을 지급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수 충무동 주민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자체적인 방역 소독을 시작했습니다. 충무동 자율방역단 16명은 방역 차량 1대와 휴대용 소독기 15대를 동원해 충무동 전 지역을 대상으로 분무와 연막 소독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을 안길과 하수 맨홀, 공한지 등을 중심으로 방역이 완료됐습니다. 겨울 대파를 재배하는 농민들이 가격 폭락 때문에 시름을 앓고 있습니다. 내다 파는 게 오히려 손해가 날 정도로 큰 폭스로 값이 떨어진 탓에 농민들은 출하도 해보지 못하고 밭을 갈아엎기 시작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진도의 한 들녘에 트랙터 소리가 요란합니다. 성인 무릎 높이까지 자란 싱싱한 대파가 트랙터에 깔려 힘없이 쓰러집니다.
자식처럼 키운 대파가 쓰러질 때마다 농민들의 가슴도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올해도 대파값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농민들이 수확을 포기하고 보시는 것처럼 산지 폐기에 나선 겁니다. 올해가 가격이 3년을 비교해 봐도 더 낮은 상황이죠.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뭐 평당 2,000원, 그러고 또 거래 안 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고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죠. 올해 겨울 대파 산지 가격은 3.3제곱미터당 2, 3천 원 선, 5, 6천 원 선에 팔려나갔던 지난해와 비교하면 반토막 난 상태입니다. 이마저도 원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인데 3년째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대파를 화물차에 실어 시장으로 보내면 오히려 300~400만 원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농민들이 대파를 헐값에 내놨지만 사겠다는 중매인조차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 전국의 대파 재배 면적은 3,300여 헥타르, 98%가 전남에서 34%는 진도에서 나고 있어 주산지 농민들이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 대파를 시장에서 일부 격리 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올겨울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입니다. 시장 격리 조치 규모는 359헥타르, 전체 면적의 10%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전국적으로 대파가 과잉 생산되고 있는 데다 최근엔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자체는 대파 재배 면적을 줄이기 위해 대체 작물 재배를 권장하고 있지만 농촌에 워낙 고령층이 많고 기존 작물만 고집하고 있어 녹록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몇 년 새 우리 대파 생산량이 떨어진 감은 있자면은 추격이 줄어들지는 않았고, 그런데 소비가 이제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번에 코로나19 그 사태로 인해서 소비가 완전히 죽어버린 통에 많은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3년에 한 번꼴로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듯 가격이 요동을 치는 대파. 정부가 특단의 대책으로 채소가격 안정제를 도입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해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농민들은 자부담 비용을 이유로 가입을 꺼리고 있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서해지방경찰이 코로나19 해양 유입 차단 활동에 나섰습니다. 서해청은 여수 신월출장소와 해상교통관제센터 등을 방문해 특정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과 승선원 등을 모니터링했습니다. 해경은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국립검역소 관계자가 검역을 진행하기 전 승선원의 안전사항을 체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날씨는 포근하지만 대기질이 좋지 못한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비 소식 있습니다. 비의 양은 5mm에서 10mm로 많진 않겠습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 4도로 시작해서 낮 최고 기온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주 초 비 소식 들어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주말인 토요일 새벽까지 비가 내릴 텐데요. 비가 내린 후 하늘은 차츰 개겠지만 강한 바람은 계속될 것으로 보여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또 내리는 비의 양이 워낙 적고 토요일 오전 중국발 스모그도 유입되면서 주말에도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16도까지 오르는 등 당분간은 포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